안녕하십니까. 봄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꽃이 피는데, 오늘 예쁜 아가씨가 내 꽃은 언제 피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근데 전화상으로 이제 이렇게, 뭐 한가할 때니까 전화가 왔는데, 뭐 이렇게 술집을 하나 와요. 술집. 그러니까 직원들 한두 명 이렇게 좀 데리고 술집을 하는데, 이 사주가 굉장히 좀 복잡해. 그렇게 복잡하니까 본인도 마음도 굉장히 싱숭생숭하고 머리가 아파. 이런 사주는. 그래서 본인이 실제로 그렇게 사주도 좀 많이 봤다고 그러는데, 제가 오늘 이제 하고 싶은 거는, 자, 꽃 피는 이제 봄이 오는데, 자, 본인의 꽃이 언제 피냐고 물어봤는데, 실질적으로 본인의 나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싱그러운 꽃이 필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조금 지났어. 그럼 뭐 지나서 그게 뭐 기분 나쁘게 살 것도 없고,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사람은 나이를 먹어가는 거니까. 근데 지금 아직 뭐 34이면 많이 멀었죠. 얼마든지 더 멋진 꽃이 필 수가 있는데, 내가 꽃을 피는데 어떤 꽃을 필지는 본인이 그걸 알아야 돼. 그래야 이 꽃이 예쁜 꽃인지 지적인 꽃인지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본인이 조금 노력을 해야 돼. 화장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내면에서 이렇게 배어나는 멋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이게 지적인, 누가 보더라도 멋진 남자를 만날 수가 있다는 거야. 또 본인이 고집이 좀 많아. 고집이 엄청 신 고집이야. 3대 고집이 있는데, 신유. 이 간여지동이 고집이 강하죠. 신유가 1위야, 1위. 고집에서 1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임자. 세 번째가 을묘. 자, 요렇게 된, 요게 우리가 이제 간여지동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이렇게 같은 글자로 되어 있는데, 이 다른,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간여지동이라고 그래요. 인묘, 아니, 갑인. 근데 이건 오리지널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이 유금이, 이것도 지장간에 있는 것도 다 금으로만 되어 있잖아. 이거는 임계, 이거는 갑을. 자, 여기에 보면 다 이 갑으로만, 목으로만 되어 있죠. 여기는 이제 목으로만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수로만 되어 있고, 여기는 금으로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완벽한 건, 이거는 여기에 무, 병, 갑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 잡기가 섞여 있죠. 이런 잡기가 이게. 그러니까 완전한 어떤 간여지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간여지동이 있는데 3대 고집. 3대 고집 중에서 신유가 가장 고집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자, 을묘 이렇게 고집인데, 우리가 보통 아는 거는 이거를 잘 알고 있죠. 야, 너 이제 임자 만났어. 너 정말 넌 이제 죽었어. 보통 그렇게 우리가 농담하잖아요. 이게 바로 거기에 나온 임자라는 뜻이야. 임자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겠죠? 그런 고집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게 신유가 고집 중에서 가장 강한 신유 고집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자, 이렇게 우리가 이 간여지동이라고 그러는, 이 자리가 배우자 자리인데, 나와 똑같은 금이 있다는 것은 배우자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간여지동으로 되어 있는 이 사주 구조는 대체적으로 부부 인연이 좀 약하다고 봐야 돼. 그럼 요게 부부 인연이 약한데, 또 다른 부부 인연이 약한 걸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불이 3개가 있죠. 요게 남자야. 남자인데, 요거는 나와 같은 음으로 되어 있으니까 요건 편관. 편관이 2개, 그 다음에 정관이 하나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남자가 많아. 남자가 많으면 왜 골치 아프냐면, 자, 본인도 금이고 옆에 있는 이것도 금이고 이것도 금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찌 보면은
이 관사로, 요건 좀 관사론잡이라고 이렇게 정관과 편관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그럼 이 주인공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너무 머리 아프죠? 이 남자가 하나, 둘, 셋. 또 나와 같은 여자가 하나, 둘, 나까지 셋. 머리가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그럼 실제로 신금이 겁재 하나 있고 자기와 같은 유금을 깔고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강해. 뿌리가 너무 좋게 박혀 있죠. 이러니까 이 고집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근데 요새 조금 요게 자 이제 사유 반합이 되죠. 사유 축에서 반합이 되니까 이게 이 화가 이게 약간 금기운으로 가버리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잖아. 이렇게 너무 강해지고 그 대신 관이 하나 줄은 걸로 돼 있죠. 이렇게 되면 이제 궁겁쟁지가 돼. 궁겁. 아니 이런 경우는 비견 겁재가 비극 이제 관살 혼잡이 돼 버렸잖아요. 이렇게.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 주인공에서 관이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붙어 있을 때는요, 이게 이혼수가 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까지 결혼을 안 하는 건 잘했어요. 왜냐면 너무 일찍 했으면 이혼했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우리 철학관에 가면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조금 나이 먹어서 결혼을 하라고 그래. 바로 이런 얘기야. 자, 이렇게 조건이 여러 가지가 많죠. 이게 골자품 조건이. 근데 이걸 가만히 본인이 조금만 알면요, 굉장히 재밌게 살 수 있어요. 이런 사주는. 관이 나란히 있을 때 이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본인이 자 고집도 강하지만 여자 사주에서 재가 없죠. 자 여자 사주에서 재라는 거는 나라는 얘기도 돼. 이 본인 자체가 죄가 없다면 재생관을 해야 되니까 재생관 해야지 이게 내조를 잘하는 거예요. 사주에서 재생관 이렇게 해야 이 여자가 남자를 이렇게 내조를 잘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가 이렇게 내조를 잘한다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좀 아양떠는 것도 있고 애교도 부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보통 그래야지 남자가 좋아하잖아요. 그거를 못하는 거야. 여기 이런 경우 죄가 없으면. 또 한 가지 죄가 없으면 가장 큰 문제가 현실 인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여기 가면 술을 손님이 오면은 악착같이 돈 벌려고 하는 그런 게 약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이유가 뭐야?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그럼 돈을 많이 벌려고 하면 악착같이 돈을 벌여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많이 돈을 못 모았다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남자고 여자고 이 죄가 없으면 현실 인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이 검사라고 또 다시 확인해서 뭔가 만드는데 재가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딱 보여주면 뭐라 하냐면 좀 이렇게 얘기를 잘 안 해. 왜? 야, 내가 볼 때는 속으로 내가 볼 때는 아니다 싶다. 이게 바로 죄가 없는 사람의 계획표예요. 그게 죄가 없죠? 그 여러 가지 조건이 지금 힘들게 되어 있잖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통 홍등가라고 그러죠. 이제 밤에 야생화, 밤에 피는 꽃이라고. 그런데 이 꽃이 지금 도화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여기 하나, 둘, 셋. 천번에 떠 있는 거 하나 더 있죠. 이 꽃이 이렇게 네 개야. 도화가. 이 도화가 피어 있는데 이 꽃은 화려하게 피어 있는데 인성이 없으면 벌과 나비가 꼬이질 않아. 그 신기하죠. 인성이 뭐냐면 공부라고 볼 수 있고 본인의 어떤 품성, 지적인 거, 그 다음에 교양 있는 거 어떤 그런 게 잘 안 보인다는 거야. 꽃은 화려하게 피어 있는데 벌나비가 뭡니까? 남자잖아. 남자들이 이렇게
정말 내가 원하는 남자가 잘 안 꼬인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이게 인성이 없어 이 사주에.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인성력을 키워야 돼.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어려운 건 뭐냐면 열심히 이렇게 우리가 흔한 얘기로 밤장사하면 돈을 좀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현실 인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술 한잔 먹고 같이 어울려서 대화는 하는데 시간만 가진 실질적으로 자기한테 소득이 별로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제가. 그럼 여기 26대 보니까 이거 지금 이건 편인이죠? 이거 편인. 이 편인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계획이 차질, 타인으로부터의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편인이 있어. 요거는 재가 왔죠. 편재. 요렇게 재가 왔는데 이 재가 와서 이게 묘의 충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또 재가 또 깨지는 거야. 지금 26대원. 26대는 얼마 안 남았죠? 지금 34니까 30대. 내년 삶을 그 다음에 이제 무인대원으로 가죠. 무인대원으로. 이때는 이제 인성운이 오죠. 인성. 네. 토생 금이 돼. 여기 이제 인성운이 와요. 그러면 자, 요 꽃이 어떻게 돼? 여기 인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아주 멋진 볼나비가 이제 이렇게 날라들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6대원부터 좋다는 거예요. 요 인여면 요게 정제자 돈이잖아요. 돈. 인이 와서 죄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이게 반합, 인옷을 반합이 되죠. 화국으로 가버리죠. 그럼 이 재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관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이때도 조금 더 조심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러니까 운이 그렇게 온다고 결과도 안 좋다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알면은 그걸 고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자유의지가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알면은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있으면 뭐 실제로 골치 아픈 건 없잖아. 이것저것 보면은 처음에 머리 아플 것 같은데 그렇게 사주가 머리 아프지는 않아요. 본인이 잘 알면은 그걸 다 조금 더 타개할 수도 있고 그거를 좋은 의미로 승화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예를 들어 어떤 거냐? 이렇게 이 인성운이 왔을 때요. 낮에 시간 날 때 뭐 그림 공부를 좀 한다든지 피아노를 친다든지 악기를 하나 뭐 멋있는 거 다룬다든지 이런 걸 한번 해보세요. 내가 굉장히 이게 미인이거든요. 이 신금 자체도 미인인데다가 이게 배곡미인이야. 여기에 도화가 이렇게 깔고 있기 때문에요. 웬만한 남자는 이렇게 접근을 사실 못해. 이런 사람들은. 왜? 뭐 이런 경우는 분명히 남자가 있다고 상대편이 생각을 하니까 아예 마음을 두질 못하는 거예요. 너무 뛰어난 미인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드러난 이 미인이 정말 멋진 애인을 가지려고 하면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적이고 좀 교양도 있고 품위도 있고 있는 사람, 그게 뭐냐면 인성이라는 거예요. 인성이 있을 때 그걸 만들 수 있으니까 자, 이때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36살 때문에 아직 멀어서 36면 좋지 뭐. 그리고 이 왜 좋냐면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남자가 이렇게 줄 서 있으면은요, 자꾸 이 주인공이 이게 헷갈려 가지고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바뀐다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젊었을 때 결혼했으면은 이미 이렇게 겪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결혼 안 한 건 잘한 거야. 그런 문제. 자, 여기서도 보면은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한난조습을 맨 처음에 보라고 말씀드리면 이렇게 한하고 조한 기운이 강해져 있죠. 그러니까 이 사주가 그런 술을 다루려고 하면은 술집을 하려면은 조금 사람이 이렇게 손님하고 잘 섞여야 돼. 근데 그게 잘 안 돼. 이게 이 한한 기운이 잘 안 섞인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조가 또 어떤 의미냐면은 말라있다는 뜻이에요. 젖어 있질 않고 말라있다는 게 어떻게 돼요? 굉장히 까칠하다는 뜻이에요.
처음에 와서 웃고 뭐 사장님 어서 오세요 뭐 해서 손님 뭐 이렇게 처음에 얘기할 때 굉장히 다정다감한 것 같은데 상대편이 봤을 때 이게 좋아하기 때문에요. 아, 이게 진심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구나. 내가 듣기로는 그런 느낌이 안 오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위적으로 그 공간에다가 좀 습할 수 있는 습한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 예를 들어 뭐 가습기를 좀 뭐 틀어놓는다든지 조금이라도 부분적으로라도 이제 그런 게 하면 좀 낫다는 거야. 습이 있어야 생산성. 즉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돈. 이 습이 없으면요 돈이 안 들어와. 그러니까 꼭 습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라도. 이제 그렇게만 하시면 워낙 이 뛰어난 미인이기 때문에 도화가 이렇게 깔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천간에 우리가 하늘에 떠 여기 이제 자하가 있고 요것도 도화잖아요. 요것도 도화. 그러니까 자, 묘, 오, 유 요렇게 되잖아. 그러면 하늘에 있는 기운도 도화를 본다는 거예요. 자, 자가 있으면 하늘에 임이 있다. 이것도 도화고. 그 다음에 이제 묘가 있으면 을이 떠도 이것도 도화. 그 다음에 유가 있으면 여기 신금. 이것도 도화. 자, 오가 있으면 여기에 정화. 정화가 있어도 이게 도화를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하나, 둘, 세 개 있고, 그러면 정화는 안 떠 있고, 유금, 신금 떠 있죠? 이렇게 도화가 네 글자 있다는 거예요. 이 도화가 네 글자, 정말 꽃이 화려하게 잘 피어 있는데, 그 꽃이 조금 더 벌랍의 유혹을 받으려면 인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토가. 네, 그렇게 그러니까 기회가 오니까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했겠지만 좋은 이제 시간이 다가오니까 이걸 꼭 한번 참고를 하셔서 보시고 한번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전화를 한번 하시든지 한번 상담하러 오시든지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앞으로 몇 년 안 남았죠? 34, 35, 35면 여기 끝이죠. 36살부터 여기 인성운이 들어오죠. 그것도 정의는. 그렇게 요때 나를 내 품격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한번 본인도 그렇게 본인 주위에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들이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해서 뭔가 어떤 교양을 나타낼 수 있는 뭘 배우는 이유가 다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부 수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좋은 시간이 오니까 앞으로 꼭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누구를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 거지. 그렇게 되면 돈도 많이 들고 좋은 사람 만나서 멋지게. 왜 기본적인 미인이니까 누구한테도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이제 갖춰져 있으니까 그거를 잘 이제 다듬어 놓으셔야 돼. 그래서 앞으로 꽃 피는 이제 봄이 왔을 때 내 꽃도 확실하게 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야지 벌나베 중에서 나한테 정말 좋은 벌과 나베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봄이 오는 길목에서 지금 34세 된 아가씨가 정말 타이밍을 잘 맞춰서 사주 상담을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해서 저도 기분 좋게 봄맞이 겸 이제 앞으로 좋은 일이 있겠구나 하는 걸 한번 느끼면서 이걸 이제 재밌게 한번 이제 풀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건 없죠. 기본적으로 간단한 거 잘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금 자체가 최고의 미인이야. 배공미인. 거기다 이렇게 도화가 있기 때문에 절세의 미인으로 태어난 절세의 미인. 거기다가 여기에 지금 이제 상관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본인이 언변도 뛰어나고 말도 예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해서 36대운, 첫 대운에서 좋은 일이 이제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하면서, 네, 제가 말씀해 드린 거, 그거는 꼭 고칠 수 있게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1년 후, 그게 1년 동안 이렇게 뭔가 준비 좀 하셨으면 좋겠어. 뭐 한 가지, 악기를 하시든지, 피아노를 치든지, 뭐 시를 짓는 거, 그런 데 가서 뭐 공부를 하든지, 또 글 짓는 것도 많죠. 또 그림 그리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렇게 하면서, 자, 이렇게 술집을 하면서 그런 어떤 교양을, 나라의 교양을 기를 수 있는 이렇게 하나의 어떤 시간을 좀 이렇게 투자해서 여가를 한번 만들어서 나를 품위 있게 만드는 작업한다는 것은 굉장히 사람이 달리 보인다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한 1년 동안 좀 열심히 한번 이렇게 뭔가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한번 배워서서 새로운 모습을 이제 새로운 꽃으로 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면 정말 멋진 남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혹시 우연하게 또 이 시청을 하고 계신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